안녕하십니까. 구평 결과로 점검하는 2026 수시 시간입니다. 자, 지금 구평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매우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입시부터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 입시 시간입니다. 저는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구평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2026 수시 지원 전략을 체크를 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구평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이 어땠냐라고 한 이런 난이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오늘 낮에 지금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좀 전에 지금 촬영 직전까지 최종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국어가 보도자료 낸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좀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작년 수능 대비 좀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 약간 어렵다. 좀 비슷한 감이 있는데 공통과 선택 과목 간의 그 차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간 어렵거나 좀 비슷한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정도. 자, 영어는 작년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번 6평에 너무 어렵게,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좀 약간 이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확실히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등급 수능이 1등급이 6%대였는데요. 제가 지금 분석해 보는 걸로는 5% 정도가 1등급 나온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 점수와 컷 원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수능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작 언매의 이 점수를 보시면요. 최고 표점이 확실히 작년에는 화작과 언매가 136과 139였는데 이번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141, 144로 확실히 표점이 높습니다. 원점수 컷도 살펴보시면 화작과 언매가 1등 컷이 94, 91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화작이 91, 언매가 87 정도로 확실히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분포입니다. 원점수도 각 등급별로 봤을 때 모두 지난 수능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본 여러분들 분명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자, 수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확통 미적 기하가 작년 수능에서는 최고 표점이 135점, 140점, 139점이었어요. 자, 이번 9월 평가원은 그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 5점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통이 140, 미적이 144, 그리고 기하가 141입니다. 약간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점수 컷을 봤을 때 확통을 보면 작년 수능에서는 1등 컷이 95점 정도인데요. 87점입니다. 그래서 확통에 예상하고 있는 1등 컷이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도 88 정도인데 이제 82로 보고 있고요. 기하도 89인데 86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어렵다가 아니라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충분한 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전체적으로 컷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원자 현황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년보다 올해는 수험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25와 올해 26을 시점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6평, 9평, 그리고 수능. 자, 아직은 수능의 지원자 현황을 우리가 체크가 되기 전이라서 지금 비워놨습니다. 자, 재학생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올해 늘었어요. 6월에서 확인해 본 게 28,000여 명 늘었고요. 이번 9월에도 28,0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생은요, 6월에는 전년 대비 1,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자, 이번 9월은요, 작년보다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약 869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 봤을 때 6월에는 작년 대비 29,000여 명, 그리고 9월에는 27,000여 명 정도인데요. 이러한 좀 패턴을 봤을 때 어떻게 예상되느냐라고 지금 제가 이제 빈칸을 채워볼 건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년과 다른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3 현역 학생의 이 지원자가 6월 대비 9월이 예년보다는 좀 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사탐런이라 할지 확통런이라 할지 비교적 쉬운 시험에서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고 마지막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걸 반영을 해보고요. 그러면 재학생이 올 수능 접수가 얼마나 될까? 자, 며칠 있으면 발표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가 작년 대비 27,000여 명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졸업생 등 이제 검정고시는 작년 대비 좀 줄어서 323명 정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27,000여 명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54만 9천여 명 정도가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원자와 또 응시자는 또 다릅니다. 자, 지원자 현황을 저희 비율별로 쭉 한눈에, 자, 22학년도 6평부터 해서 쭉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동일한 9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간만에 꽤 높은 지원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학년도가 51만 8천 명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과다 표집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방접종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패턴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높은 인원이고요. 자, 비율을 봤을 때는 이 재학생이 79.5% 그리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를 봤을 때는 20.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3 학생 수가 확실히 늘다 보니까 N수생의 비율이 다소 축소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또 이 지원자 현황을 봤을 때 이 사탐론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원과 비교를 해보고요. 또 작년 같은 시점인 9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전체적인 인원과 다르게 확실히 과탐은 줄어들었고요. 사탐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모평 대비 10만 명 이상이 사탐에서 늘었고 과탐에서는 약 7,900여 명 정도 줄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시작된 사탐론의 현상이 올해도 역시 더 가속화되면서 연초부터 많이 넘어와 있었고요. 자, 동일한 시점인 작년 9월과 이번 9월을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10만 명 정도 늘 정도로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원자 단계에서는 과연 이 과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갔는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점 결과에 따라서 이 실제 응시자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24학년도 수능부터 해서 그리고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평, 9평 수능의 이 비율을 한번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또 탐구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어의 경우도요. 화작의 이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화작의 선택 비율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탐론의 현상이 사탐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작 그리고 확통에서도 좀 더 비율을 끌어올린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번 25학년도 7월 학평이 68.61%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고3 학생 수가 많이 넘어간 걸 보이고 자, 그다음에 재수생 현장에서도 화작 선택한 학생들이 예년보다 좀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의 경우는 61.8%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서 한 63% 이상이 화작 선택자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보면요. 작년 대비 확실히 확통 대비 확통의 인원이 작년 24년 7월 학평의 경우는 확통이 49.98이거든요. 이번에는 58.75나 됩니다. 확실히 재학생에서는요. 많이 넘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미적의 경우도 작년에는 이 7월 학평의 경우 47.29였거든요. 이번엔 38.84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 비율이 예년 패턴과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학년도 9평 대비 이번 26학년도 9평도 분명 이 수학에서도 좀 비율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이 작년 9평에서는 45.55% 정도 됐는데요. 거의 5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적의 경우는 한 45%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탐과 가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사탐에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이 압도적으로 선택자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봤을 때
2025년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만 보더라도요. 점점점 늘어서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탐과 과탐은 합쳐서 200%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탐만 합쳐서 100%가 아니라 사탐과 과탐을 합쳐서 200%입니다. 네, 사문이 7월 학평에서 47.8%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생윤이 40.76%이고요. 자, 중간에 순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이 7월 학평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7월 학평에서는 세계지리가 9.54%까지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늘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자연계에서 좀 지약 선택자들이 빠지면서 세계지리로 좀 더 넘어온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과탐이 또 그만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학평에서는 생명원이 가장 높긴 했는데 21.33 그리고 지약원이 19.91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물투와 지투가 또 예년과 다른 이제 패턴으로 순위가 살짝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월 가채점을 하면 이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지금 우리가 또 정리해 봐야 되잖아요. 먼저 이 대성마임의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점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시간 등급 컷이 지금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현재 홈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드린 겁니다. 실시간 등급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원점수 또는 이 예측하고 있는 표준점수 100분위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뭘? 우리가 정시로 얼만큼 가능할지도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는 이 원점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산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반영하는 변환 표준점수까지 근사하게 예측을 하면서 실제 지원 가능한 라인을 아주 근접하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타이밍은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점수가 과연 정시 기준이라면 얼마큼 될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원점수 또는 등급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네, 못할 것 같네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요. 좀 더 정교하게 정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수시 지원 원서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교하게 합격 예측 서비스를 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남아있는 기간은 수능 후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물론 잠시 후에 순서에 우리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총평과 분석도 보긴 하겠지만 그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해설을 듣고 오답 체크도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날카롭게 좀 보고 남아있는 70여일 동안 최대한 컨디션 끌어올려서 수능을 대박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9월 모평의 활용법. 먼저 첫 번째, 시험 경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요. 그래도 6평이 너무 쉬웠는데 그보다 좀 어려웠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거의 9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작년에는요. 9평이 너무 쉬웠어요. 9평이 너무 쉬워가지고요. 재수생뿐만 아니라 현역 학생들도 과연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맞냐? 이 부분에 물음표도 많았고 문제는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엉킨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것에 비해서 확실히 시험도 작년 수능과 6평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올해 수능 난이도가 충분히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서는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마지막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하나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의 실전 능력, 운용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시험에 웃고 울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잘 봤어요. 잘 봤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힘 받아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아쉽게 봤어요. 괜찮아요.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라고 믿고
다시 한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신발끈을 더 조이시기 바랍니다. 자, 나만의 맞춤 전략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취약 과목과 단원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70일 동안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만 푸는 게 아니에요.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수시에 집중할 건지 정시에 집중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이 70여일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구평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에 집중할지를 보면서 이제 판가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에 좀 집중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전략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아예 없으면 몰라도 수능 최저가 이 요구되는 그러한 전형 또 학교에 지원하다 보면은 이때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일 수도 있어요. 또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될 수 있으면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전략 과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까지 정시 집중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버리면 안 돼요. 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또 경중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최대한 고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너무 취약한 부분만 찾다가 이건 안정이야. 너 좀 기다리고 점수 떨어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족한 점수 끌어올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기다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영 비율 및 취약한 부분을 고려는 하되 전체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 고른 전략을 세우면서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와 다르게 여러분께 이제 제가 Q&A 방식으로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여러분이 마이맥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이미 제가 찍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아예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슈가 뭔지, 특징이 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변화사항이 뭔지, 각 학교별로의 특징들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찍어드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라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Q&A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중에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구평 시험을 봤잖아요. 구평 점수 좀 진단을 하고 좀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구평 점수로 수시 지원 대학을 확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줄였는데 6평도 있고 9평도 있잖아요. 또 학평들도 있잖아요. 이 9월 점수를 얼마나 의미 있게 나한테 봐야 될까에 대한 지금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시험 하나로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등급만 보더라도 이 격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최대한 9월을 의미 있게 보긴 하되 앞에서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거의 러프한 수준인 거고요. 정교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점수를 집어넣고 내신도 다 집어넣으면요. 자, 가장 왼쪽에 박스는 뭐냐면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박스, 예, 화면상에 지금 왼쪽이죠. 네. 거기 박스에서 보시면 그게 6월 기준도 있고 9월 기준인데 아직 현재는 이제 9월 기준으로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쭉 담아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합니까도 체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내 점수가 이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걸 환산 점수까지 다 비교를 해줘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위험한지, 적정인지, 안정인지까지도 다 판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이용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정도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딱 놓고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수능 최저랄지 진행에 대한 모든 일정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구평 성적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향 지원을 포기하고 하향 지원만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구평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 충족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의 질문대로 우리가 지원 가능한 점수를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도면 마치 그 대학을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각 전형에서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그 문턱 정도의 기준치가 수능 최저입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은 정시 지원 가능한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췄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식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수시 모집에 좀 더 비중을 크게 하는, 자, 학생부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상향 둘, 적정 둘, 안정 둘 정도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정이라고 하는 여부는 물론 학생부적인 적정일 수도 있지만 정시 지원 가능한 라인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비중이 큰 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의고사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 3, 적정 2, 안정 1 정도로 이 조합을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수능 최저 충족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두 안정만, 하향만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70여일 동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마이맥 선생님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시간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상향, 적정, 안정을 적절하게 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 두 번째, 탐구 선택의 유불리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구평 사탐 선택자가 60%가 넘는다는데 그러면 과탐을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은 불리해지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이 나와야 되는 절대적인 모수가 확실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탐 선택자들은 무조건 유리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어요. 아무튼 과탐 입장에서는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불리해질 수는 있다. 네, 등급을 따기가 예년보다 좀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사탐엔 왜 넘어갑니까? 네, 과탐에서 너무 힘든 친구들이 넘어가서 단기간에 사탐을 끌어올리려고 넘어간 학생들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실제로 결과도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목격됩니다. 자, 사탐 선택자가 증가한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3합 4할지, 3합 5할지, 4합 8, 3합 6, 2합 5 자, 이러한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를 충족할 그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컷은 다소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컷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과탐의 100분위와 사탐의 100분위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과탐 100분위에는 약 3에서 4 정도를 보정받는 정도의 유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선택자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과탐 입장에서는 그 유리함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과탐 지정 모집단위, 여전히 과탐을 지정하고 있는 모집단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컷도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수시, 정시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대 정원 원복으로 입결이 지금 좀 어려워졌는데 수시, 정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마이맥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명들인데요. 25는 확실히 1,500명이 의회에서 증오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확실히 25학년도의 자료는 함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24학년도를 그대로 봐야 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24학년도 대비 올해 모집을 이 계열별로 권역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결국 수시에서 일반 전형과 정시에서의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4학년도의 자료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학년도 교과 전형 합격 70% 등급 것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자, 의의, 치의, 한의의, 수의의 약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동일하면 아마 계단식이 형성되었을 텐데 이 모집 계열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컷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것들은 모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에 있는 것은 그 계열 중에 가장 낮은 70%의 교과 등급 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전형이냐 지역 인재 전형이냐는 24학년도 입계를 좀 다르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메디컬에서 의예 정원이 다시 원복이 되니까 다 컷이 모두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치, 한, 수, 약의 이 4개 계열은요. 이미 컷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미 높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복이 됐다고 해서 이게 더 당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꼭 메디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또 중요하잖아요. 연쇄적이니까. 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즉 면접의 유무 변화가 있는지, 최저가 완화되었는지 꼭 체크해야 되고요. 정원의 변화도 없는가 또 봐야 됩니다. 또 무전공의 변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주요 학교에서 첨단 학과를 증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종합에서 면접형, 서류형을 각각 모집한 학교가 있는데 선택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형의 경우는요. 1단계가 약 5배수예요.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단계 통과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배수면요. 나머지 80%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역시 나일 수도 있다.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배수다라고 하면 80%가 탈락을 할 수 있다는 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서류와 면접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납치 전형이 불안하다면 이렇게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들을 선택하는 차원으로 면접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서류형은요. 우선 면접이 자신 없는 경우. 내가 면접으로 역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면접에서 자신 있게 붙으면 되는데 내가 면접 자체에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 일부러 서류형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을 제외한 종합 경쟁력과 상향 지원으로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과 서류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개인 차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전형만 준비했는데 내 생기부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기부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저처럼 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의 다양한 점수들을 다 보고 심지어 그 입결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못 보니까 판단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집 단위별로 입결 정보 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형별 학과별로 70% 입결 컷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보시면 이렇게 컷이 낮은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종합의 입결 컷은요. 교과 입결 컷 대비 0.5에서 2.0, 2.0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학교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일반고라고 하면 한 0.5 정도, 좀 더 전국 단위의 자사고라고 하면 2.0까지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 판단조차도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출신 학교의 입결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종합전형의 경우는요. 선배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갔어요 라고 하는 그 잣대가 가장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신발끈 더 조이고 수능에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더 뛰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였고요.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